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3월 중순 주식시장 필승 대비 전략을 준비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1월 리뷰부터 먼저 해볼게요. 리뷰를 해보고 3월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월, 2월 중 10% 이상 2000에서 2200 정도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2주 동안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 폭탄 매도세에서 5일 연속으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문제는 1월, 2월의 상승 모멘텀 자체가 일단 소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최근에 OECD, 그 다음에 최근에 베이지북, 금요일날 ECB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G2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래, 알겠다. 이때까지는 경기가 안 좋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는 19일에서 20일, 이제 FOMC가 한 번 더 열립니다. FOMC는 아시다시피 6주마다 한 번씩 열려요. 6주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금리 동향을 파악하는데 계속해서 가이드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향후, 일단은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99%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제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금리를 동결하겠다, 올릴 거다, 내릴 거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전인대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안 좋은 얘기밖에 없고 어쨌든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시장에 어떤 그런 큰 이슈가 없다는 게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 부분들이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일단 현금화의 필요성은 현금을 이제는 보유를 하시고 계셨어야 됐어요. 이제부터 현금 하시는 건 아닙니다. 현금화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수 꺾였을 때 파악을 했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그 자금이 딱히 어디 몰리지 않는 모습. 그럴 때는 공격적으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같이 현금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고요. 이 현금화가 이제는 필요할 때다라는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분위기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 다 팔고 있는데 혼자 제대로 해보겠다고 대형주 사서 물리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FOM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가이드를 줬어요. 파월 의장이 99.99%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 의견이긴 하지만 거의 확정적이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완전한 하향세는 아니다. 우리 코스피가 일단은 요 가파른 하락세 이후에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약간의 조정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항아리 차트 모양 이제 원형 바닥형 차트고요. 이렇게 보면은 또 천장형 제일 안 좋은 주식하면서 제일 안 좋은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냐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지지로 보는 게 맞죠. 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지로 보는 게 일단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대신에 이 지지선이 강하게 무너진다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완전한 하향세로 보긴 힘들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맞다. 이 부분들을 중국 모멘텀과 FOMC 모멘텀이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지막 남은 키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해소가 약화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시장에 어떤 감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이 해소가 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좀 악재였어요. 계속해서 언제 해소될지 조금씩 해소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급격하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모멘텀을 소멸시켰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나와줘야 돼요. 시장에. 3월 중국을 먼저 볼게요. 지금 중국이 연초 이후에 20% 상승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중국 관련 펀드들은 30% 이상 수익을 냈었어요. 아주 큰 수익이죠. 30%를 거의 두세 달 만에 30% 수익을 냈으니까.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4%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예견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제조업 PMI 악재가 50 이하로 나오면서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됐어요. 이 수출 증가율도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급격하게 둔화가 됐어요. 전인대 앞두고 반영될 것이 반영된 것이다. 그나마 좀 호의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전인대 2에 발표됐으면 진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전인대 이전에 PMI 지수가 안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그나마 반영될 것은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전인대가 되게 중요한 이슈죠. 우리 이 전인대가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국 전인대를 한번 볼게요. 전국 인민대표회의 대회라고 해서 명실상부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이 권력기구가 이번에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데요.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을 제가 지난번에 짚어드렸죠. 6.3 나왔습니다. 그래서 6%에서 6.5 시장의 목표치를 이렇게 안정세로 이루어내겠다. 그렇게 하는 그 전략 방향은 유연한 통화 정책,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외국인의 자본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소비 부양 정책을 일으켜서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이제는 국외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에요. 자본에 대한 개방 의지를 보이고 소비를 부추겨서 이제 시장 자체의 파이를 이만큼 키우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그동안 힘들었던 특유의 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제 국외 기업과의 협력이 좀 힘들었지만, 이제 개혁을 많이 하고 발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성장률 방어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경기나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엄청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근데 이 부분들이 중국 시장을 끌어올릴지가 관건입니다. 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느냐. 차트를 보시면 2017년 9월 이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중국과 한국인데요.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어느 차트가 중국이냐 어느 차트가 한국이냐를 사실은 말씀 안 드리면 고르기 힘드실 정도로 아주 유사하게 거의 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마지막 볼 보시면 아시겠죠. 네, 중국은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한국도 완만하지만 뭐 그래도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또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거의 한국과 중국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증시가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알겠고, 한국 시장은 어떨 것인가. 자, 1월, 2월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벤트가 끌어올린 글로벌 대세 상승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미북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이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을 일으켜 주었고, 이 긍정적인 결과에서도 결국에는 재료 소멸, 모멘텀 소멸 때문에 3월 조정은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일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에요. 이 주봉상으로 뭐 수치는 제대로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일선을 이렇게 하회하더라도 뚫고 올라왔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쨌든 200일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또 다시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200일선 회복 여부가 주봉상으로는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앞서 보았던 증시 모멘텀,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환율적인 측면, 환율을 제가 하려다 빼먹었는데 1135원, 6원까지 올랐어요. 아주 외국인이 팔아 제끼면서 급격하게 환율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주식하면서 아주 안 좋은 뉴스죠.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그래서 금리 동결, FOMC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리 동결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손절은 하지 말고 신규 진입이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절은 아니다. 손절은 이미 늦었고, 지금으로서는 손절도 아니고 익절도 아니고 어정쩡한 구간이 되셨을 거예요. 계속 현금화하지 않고 보유하셨다면 사실은 정말 어정쩡한, 주식하면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경기적이나 뭐
뭐 전반적인 상황도 불확실성이 제일 무서운 것만큼 이 어정쩡한 이 불확실성이 제일 큰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손절하는 구간은 아니다. 그렇지만 신규 진입은 유효하다. 이 신규 진입이 유효한 관점은 2200선에서 그렇게 증시 오를 때도 못 샀었잖아요. 사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어도 못 샀어요. 이제 거의 한 7, 8% 가까이 빠졌던 이 시점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다고 봐야 되죠. 10%? 250. 한 7, 8% 가까이 빠졌을 요 시점에 무책임한 말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럴 때 분명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오를 때는 강남 아파트 못 사요. 지금 음마 4, 5억 빠졌을 때 지금이 사실은 기회인가 아닌가 하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에는 기회였잖아요. 분명히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조정폭이 이 빨간 선을 제가 잘 안 긋는데 이 빨간 선을 한번 그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봐요. 하루 이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터치를 해야 되는 습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이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역할을 할 때는 분명히 약간 좀 횡보하는 여기 차트에 걸려서 다 이 차트만 보고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심리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 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살려는 사람, 이 선에 오면 손절하겠다는 사람, 이 밑에서 샀던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팔겠다는 사람, 뭐 안 보고 있던 사람은 진입하려던 사람, 다 요 심리선 안에, 이 심리선이란 이 기술적 선 안에 모든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횡보하거나 뭐 대신에 급락을 하면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거죠. 이런 차트적인 부분이 일단은 그래도 지지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돼요. 무서워서 빠지면 어떡하냐가 아니라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반등한다는 마인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빨간 선이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수가 일단 올라와 줘야 업종을 잘 골랐고 종목을 잘 골랐을 때 더 큰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지수가 일단은 끌어올려 줘야 종목 분석도 사실 더 유의미하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수 자체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회사 자체는 뭐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가 돼서 오늘 내일 하는 회사는 잘 없잖아요. 실적 이슈가 있다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다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실적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는 회사들은 사실 주가가 빠져있을 때가 기회거든요. 그래서 업종 치고 올라올 때 종목 잘 고르신 부분들을 분명히 이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손절을 하지 말고 신규 진입이 유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근거를 들어서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를 더 할지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